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보면 유비쿼터스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크게 바뀌는 게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패러다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죠?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신문을 보던데 지금은 전부 다 뭘 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옆에 보면 옛날에 연 날리는데 연 날린 사람들 있죠?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연이 아니고 드론을 날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피부로 느껴지죠? 이렇게 비교를 딱 해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바뀌어지는구나. 이제 여러분들 세대하고 여러분들보다 10년 뒤에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아마 세대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그죠? 10대들하고 이제 초등학생들. 여러분들 이제 20대잖아요.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럼 이제 10대 초반 애들, 초등학생들은 여러분들하고는 또 다른 문화죠. 그죠? 이제 5년, 10년이 바뀌는 문화예요. 앞으로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어떻게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들이 바뀔까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이렇게, 집에서 안고 지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고, 사람은 그 안에서 신문도 보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앞에 접수 창구가 있죠. 이제 이 접수 창구가 필요 없고, 이제 가면 자기 지문하고 이런 걸 하면은 다 알아서 이제 세팅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준비하는 게 나중에 이제 IoT, 사물 인터넷하고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도 이런 영화관이 아니고 이제 3D, 4D가 되겠죠. 지금 4D도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죠. 점점 더 우리가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상들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일상생활이 될 순간이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근데 이 속도가 가속도라고 부르죠.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갈수록 빨라지는 거죠. 그죠? 이 속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이게 속도에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변하죠. 우리 일상생활들이.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이 실제로 보면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VR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또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VR, AR, 뭐 요즘 뭐 가상현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봤던 로봇, 이런 것들이 다 별도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져서 하나로 얘기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옛날에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보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약간 바뀌어서 쓰는데, 실제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혁명이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걸 혁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부르면 뭐 여러 개의 의견 나와 있지만은 뭐냐면은 새로운 것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것, 제도나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시간에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게 있을 거예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정보혁명 이런 용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수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유비쿼터스 혁명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일상적으로 잘 안 썼던 용어들인데 이 용어가 나온 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라는 게 왜 이게 지금 현재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혁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첫 번째 농업혁명이죠. 농업혁명. 그죠? 농업혁명이 왜 농업혁명이냐? 이제 여기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목민이었다가 이제 농업혁명이 되면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농업혁명이라는 게 내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꿔서 이제 곡식을 걷어서 먹게 되죠. 먹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이해되셨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마을이 생기죠. 정착하면 이제 마을이 생기고 마을들이 뭉쳐가지고 도시가 생겨지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국가가 되는 거죠. 국가가 되고 이제 민족이 되고 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정착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같은 문화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혁명이 하나의 큰 혁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농업혁명에서와 달리 이제 산업혁명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죠.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증기기관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산업화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이제 기업들, 공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산업혁명에 의해서 나온 건데 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죠. 발명이 되면서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증기기관이 발명됐다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로 보면은 사람이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에너지가 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뭐예요? 사람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죠. 24시간 내내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서 공장을 가동하게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또한 지리적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탈 것들이 생기죠. 기차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죠. 그죠? 네트워크 의미에서 보면 산업혁명 이제 이후로 이제 기차가 생겨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기차 도로가 만들어지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말 타고 다녔죠. 실크로드.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저기 어디냐 저기 그냥 실크로드 타고 갔다 오는데 몇 년 걸리죠. 그죠? 비단길 이런 거 들어봤죠. 근데 이제는 기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훨씬 더 빨리 돌아다닐 수 있게 됐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죠. 이게 산업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로 인해서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산업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산업혁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로, 철도가 건설이 되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죠. 물리적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이런 결과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류의 커다란 이제 변화가 발생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업혁명을 혁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보혁명입니다. 정보혁명은 뭐냐면은 인터넷 혁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러면서 산업혁명 의미랑 비교해보면 산업혁명은 기차를 타고 전 세계로 기차랑 이런 철도가 전 세계를 물리적으로 연결을 했다면 정보혁명은 어떻게 연결해야 전 세계를 가상공간으로 연결하죠. 그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 가상세계화를 하는 거죠. 정보혁명의 의미는 이제 가상화입니다. 버추얼리티. 물리적인 쇼핑몰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쇼핑하죠. 우리가 백화점 안 가도 되잖아요. 백화점 안 가도 인터넷으로 쇼핑몰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상으로 쇼핑몰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우리가 쇼핑도 하고 물건도 구경하고 다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상화라는 의미가 정보혁명의 큰 변화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의미에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철도 타고는 며칠이 걸리는데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그런데 정보혁명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거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전 세계가 이제 초 단위로 움직이게 되죠. 전 세계에 있는 역할들이. 그걸 우리가 정보의 이동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보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뭐냐면 버추얼리티죠. 가상화. 가상화면서 네트워크 의미로 보면 전 세계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네트워크가 됐다라는 게 정보혁명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류가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고 있었죠. 크게 한 번씩 이렇게 변하죠. 우리 문명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혁명이라는 의미로 불러요. 자, 이런 정보혁명 시대 이후에 또 유비쿼터스라는 혁명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의 의미가 뭐냐면은 유비쿼터스가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떨 때 썼냐면은 신을 의미할 때 썼어요. 신. 우리 이제 기독교 대학이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존재하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ubiquitous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anywhere.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썼던 게 ubiquitous라는 용어인데 라틴어에서 신을 의미할 때 썼던 건데 이런 ubiquitous라는 용어를 갖고 와서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